4차 산업의 자동화 장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 장비는 현대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센서, 제어 시스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첫째로, 자동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기계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처리하므로 인간 작업자는 더 복잡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비용을 절감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제작업을 최소화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기계는 항상 일관된 품질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안전을 보장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므로 인간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는 생산 과정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생산 라인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화 장비는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및 자동화 장비 시장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시장 규모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및 자동화 장비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국내 자동화 장비 매출과 업체 성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화 장비 시장은 현재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의 적용 공정과 벤치마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및 자동화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벤치마킹이 중요한데 이에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비전 장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반도체 및 자동화 장비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장비의 세계 시장 규모와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장비의 세계 시장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80조 수준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미래에는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자동화 장비 시장이 11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2021년에는 17조 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국내 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자동화 장비의 세계 시장 규모와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동화 장비의 매출 규모와 최근 성장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동화 장비의 매출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반도체 장비가 50조 7,617억 원, 디스플레이 장비가 72조 4,432억 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자동화 장비 매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디스플레이 장비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추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확대와 기술적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 자동화 장비의 매출 규모와 성장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동화 장비 업체의 수 추이와 성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동화 장비 업체의 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자동화 장비 업체 수는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요? 그리고 2018년에는 어떤 업체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반도체 부품 업체의 경우 2003년에는 188개였지만 2018년에는 422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평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는 적은 수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4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자동화 장비 업체의 수 추이와 성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탑5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메스입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매출 규모가 3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입니다. 다음은 SFA 엔지니어링입니다. SFA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부문에서도 높은 매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P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로 원익 IPS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ENG입니다.
이렇게 2019년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탑5의 사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의 적용 공정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증착 공정입니다. CVD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필름을 증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필름은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며 CVD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처리하여 제조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식각, 에칭, 공정입니다. 식각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처리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불필요한 소재를 제거하고 반도체의 소자를 정확하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이온 주입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여 특정한 영역의 불순물을 도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조절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소그래피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도체 소자의 미세한 구조를 정의하며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토폴리시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광반응성 수지를 사용하여 반도체 소자의 미세한 패턴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의 적용 공정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나인 세정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세정입니다. 이 과정은 반도체 웨이퍼너 부품을 화학적 용액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산화물, 오염물질, 기름 등의 불순물을 화학 반응을 통해 제거하여 반도체 표면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물리적 세정입니다. 이 과정은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주로 울트라소닉 세정기나 고압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세척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세정입니다. 가스를 이용하여 표면을 산화시키거나 이온화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방법은 화학적 및 물리적 세정의 장점을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반도체 표면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정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CVD,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CVD, 화학적 증착,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CVD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의 약자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고체 물질을 기판 표면에 증착시키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필요한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소자의 특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CVD 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CVD 공정에 필요한 화학 기체 및 이동성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체는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에 증착되어 필요한 층을 형성합니다. 반응 챔버는 기체가 반도체 웨이퍼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화학 기체들은 열과 압력에 조절된 환경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고체 물질을 형성합니다. 열 웨이퍼 보트는 반도체 웨이퍼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온도로 가열하여 화학적 증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웨이퍼 표면에 증착되는 층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VD 공정에서는 진공 환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공 시스템은 반응 챔버 내부의 기체를 제거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CVD 장비는 반도체 제조에서 증착, 필름 형성, 도핑 및 다양한 소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자의 미세한 구조와 특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높은 품질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CVD의 기본 개념. CVD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의 약자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고체 물질을 기판 표면에 증착시키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필요한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소자의 특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CVD 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기체 공급 시스템은 화학 기체 및 이동성 화학 물질을 공급합니다. 둘째, 반응 챔버는 화학 기체가 반도체 웨이퍼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장소입니다. 셋째, 열 웨이퍼 보트는 웨이퍼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온도로 가열하여 화학적 증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공 시스템은 반응 챔버 내부의 기체를 제거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CVD 장비는 반도체 제조에서 증착, 필름 형성, 도핑 및 다양한 소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자의 미세한 구조와 특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높은 품질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장비의 CVD,
화학적 증착,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CVD. 화학적 증착, 장비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CVD 공정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각 층의 소재를 증착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층은 투명 전극, 절연층, 발광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VD 공정을 통해 이러한 층을 고품질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CVD 공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판을 청소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소재로 코팅합니다. 이는 CVD 공정에서 층이 증착되는 기판의 표면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CVD 장비에는 필요한 화학 기체들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체들은 반응 챔버로 공급되어 표면에 증착되어야 할 층의 소재를 형성합니다. 반응 챔버는 화학 기체들이 기판 표면과 상호 작용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화학 반응이 발생하여 층의 소재가 기판 표면에 증착됩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형성된 층은 기판 표면에 증착되며 층의 두께는 시간에 따라 조절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자의 제조에 필요한 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CVD 공정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품질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고도로 정교한 제어를 통해 원하는 층의 두께와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CVD 공정의 기본 개념은 CVD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의 약자로 화학 반응을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다양한 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층은 투명 전극, 절연층, 발광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VD 공정을 통해 이러한 층을 고품질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CVD 공정의 진행 과정은 CVD 공정은 기판을 준비하고 필요한 화학 기체들을 공급한 후 반응 챔버에서 화학 기체들이 기판 표면과 상호 작용하여 층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하는 층의 두께와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정의 중요성은 디스플레이 장비의 CVD 공정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품질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도로 정교한 제어를 통해 원하는 층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스티, 예스텍는 디스플레이, 어몰드 레드 LCD 장비 분야에서 주요한 업체 중 하나로 고성능의 검사 및 측정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장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의 미세한 결함이나 불량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이는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동화된 검사 프로세스와 고속 검사 기능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가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멀티플렉서 및 멀티채널 기능을 지원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밀한 측정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의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품질 관리 및 제품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제조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객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최적의 검사 및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이 예스티의 디스플레이 장비는 고성능의 검사 및 측정 기능을 제공하여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전 검사 장비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시각적 특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여러 종류의 비전 검사 장비가 있지만 주요한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검사 장비는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와 조명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제품의 표면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조명은 제품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전 검사 장비에는 복잡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제품의 결함이나 불량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전 검사 장비는 자동화된 검사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실시간으로 제품을 검사하여 불량품을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라인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전 검사 장비는 제품의 외관, 치수, 색상, 패턴 등 다양한 특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조립 및 포장 과정에서도 사용되어 부품의 정확한 위치와 조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 검사 장비는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품질을 평가하고 문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전 검사 장비는 제조업에서 생산 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화와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별로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은 화성 증착 장비, CVD 이퀴프먼트 웨이퍼 표면에 필요한 층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온 주입 장비, 아이언 임플랜테이션 이퀴프먼트 반도체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여 도핑을 수행하고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적 기계적 연마 장비, 케미컬 머케니컬 팔리싱 이퀴프먼트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깨끗이 정리하여 다음 공정에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패터닝 공정은 노광 장비, 포톨리사그러피 이퀴프먼트 미세한 패턴을 웨이퍼 표면에 전사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회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에칭 장비, 에칭 이퀴프먼트 패턴이 형성된 부분을 보호하고 다른 부분을 제거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됩니다. 도파 및 절연 공정은 이온 주입 장비, 아이언 임플랜테이션 이퀴프먼트 전기적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 이온을 반도체 웨이퍼에 주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 처리 장비, 에넬링 이퀴프먼트 이온 주입 후 반도체 웨이퍼를 특정 온도로 가열하여 이온을 확산시키고 결정 구조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절연막 증착 장비, 인설레이터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절연층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며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정 및 테스트 공정은 물리적 측정 및 테스트 장비, 피지컬 메저먼트 앤드 테스팅 이퀴프먼트 반도체 소자의 특성 및 성능을 측정하고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패키징 및 조립 장비, 패키징 앤드 어셈블리 이퀴프먼트 반도체 소자를 패키징하고 모듈로 조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각 단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여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및 가공을 완료합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은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TFT LCD, 신피름 트랜지스터 대시 리퀴드 크리스텔 디스플레이 및 OLED, 오어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주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판 제조,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판으로 사용될 유리 또는 플라스틱 웨이퍼를 제조합니다. 이 과정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 웨이퍼를 소재로 하여 특정한 두께로 가공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투명 전극 증착, 기판 위에 투명한 전극층을 형성합니다. 이 층은 주로 산화 인디움 주석, ITO 등의 소재로 만들어지며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액정층 적용, TFT LCD 디스플레이의 경우 액정층을 기판 위에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액정을 기판에 배치하고 정렬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광층 적용, O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발광층을 기판 위에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발광 소자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적층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배경 조명 적용, TFT LCD의 경우 TFT LCD 디스플레이의 경우 배경의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레드나 CCFL, 콜드 캐소드 플로레선트 램프과 같은 조명 장치를 적용합니다. 패터닝 및 절연층 적용, 필요에 따라 전극층과 액정 또는 발광층 사이의 패턴을 형성하거나 절연층을 적용하여 전기적인 구분을 만듭니다. 파라미터화 및 검사, 제조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파라미터화하여 정전압, 전류 및 밝기와 같은 특성을 조절하고 검사 과정을 통해 불량을 식별하고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패키징 및 조립, 마지막으로 제조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패키징하여 보호하고 모듈로 조립하여 최종 제품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활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합니다. 디스플레이 제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진보하고 있으며 더 나은 품질과 성능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은 다양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과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판 제조, 슬릿 코터,
유리 또는 플라스틱 웨이퍼의 표면을 정제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장비입니다. 전극 증착, 진공 증착 장비, 스퍼터링 이퀴프먼트 투명한 전극층을 형성하기 위해 금속 증착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산화 인디움 주석, ITO와 같은 소재로 전극층을 증착합니다. 액정층 적용, 액정 증착 장비, LCD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TFT LCD 디스플레이의 경우 액정을 기판 위에 적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과정에서 액정을 증착하고 정렬시킵니다. 발광층 적용, 증착 장비 또는 소스 슬래시 드레인 증착 장비,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오어 소스 슬래시 드레인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O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증착하는 장비입니다. 배경 조명 적용, TFT LCD의 경우 레드 배경 조명 장비, 레드 백클라이팅 이퀴프먼트 TFT LCD 디스플레이의 경우 배경에 레드를 적용하여 조명을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파타닝 및 절연층 적용, 파타닝 장비, 패터닝 이퀴프먼트 필요에 따라 전극층과 발광층 사이의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입니다. 절연막 증착 장비, 인설레이터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전극층과 발광층을 절연하기 위한 절연층을 증착하는 장비입니다. 측정 및 검사,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인스펙션 이퀴프먼트 제조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검사하여 분량을 식별하고 정확성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패키징 및 조립, 디스플레이 패키징 및 조립 장비, 디스플레이 패키징 앤드 어셈블리 이퀴프먼트 제조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패키징하고 모듈로 조립하여 최종 제품으로 완성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각 단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고 조립합니다. 플렉서벨 OLED, 오어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제조 공정은 전통적인 평면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유연한 소재인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이러한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곡면 디스플레이나 접이식 디바이스에 사용됩니다. 플렉서벨 OLED 제조 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와 해당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포함됩니다. 기판 제조, 플라스틱 웨이퍼 제조 장비, 평평하고 유연한 플라스틱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극 증착, 진공 증착 장비, 스퍼터링 이퀴프먼트 플라스틱 웨이퍼 위에 투명한 전극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극층은 주로 산화 인디움 주석, ITO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발광층 적용, 증착 장비,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플라스틱 웨이퍼 위에 OLED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가 적층되어 발광층을 형성합니다. 보호층 적용, 코팅 장비, 코팅 이퀴프먼트 OLED 발광층 위에 보호층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보호층은 OLED 디바이스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계적으로 유연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검사 및 조립, 디스플레이 검사 및 조립 장비, 디스플레이 인스펙션 앤드 어셈블리 이퀴프먼트 제조된 플렉서벨 OLED 패널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하고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스킹 및 마무리 공정, 마스킹 및 마무리 장비, 유연한 디스플레이의 마스킹 및 마무리 과정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연한 디스플레이의 마스킹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적용하고 마무리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플렉서벨 OLED 제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유연한 소재를 다루고 제조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유연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디스플레이를 곡면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디자인 및 응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리지드 OLED와 커버 글래스 가공 공정은 유연하지 않은 고정된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유리, 커버 글래스를 사용하여 제조됩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와 해당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포함됩니다. 기판 제조, 유리 웨이퍼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판으로 사용될 유리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유리를 특정한 두께로 가공하고 정제합니다. 전극 증착, 진공 증착 장비, 스퍼터링 이퀴프먼트 유리 웨이퍼 위에 투명한 전극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극층은 주로 산화 인디움 주석, ITO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발광층 적용, 증착 장비, 데퍼지션 이퀴프먼트 유리 웨이퍼 위에 OLED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가 적층되어 발광층을 형성합니다. 보호층 적용, 코팅 장비, 코팅 이퀴프먼트 OLED 발광층 위에 보호층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보호층은 OLED 디바이스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층의 두께와 투명도를 조절하여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커버 글래스 가공, 유리 가공 장비,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유리, 커버 글래스를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유리의 형태를 가공하고 가공된 유리의 표면을 평평하게 처리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할 준비를 합니다. 디스플레이 조립, 조립 및 캡슐화 장비, 제조된 리지드 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 글래스를 함께 조립하고 캡슐화하여 완성된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리지드 OLED 및 커버 글래스 제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며 고정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유리와 유연하지 않은 소재의 사용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은 주로 평면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TV, 모니터 및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1. 파장비 제작 프로세스. 파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단계가 포함됩니다. 먼저 구상부터 제작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상 단계에서는 파장비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석하고 필요한 기능과 사양을 결정합니다. 이후에는 제작 과정으로 진입하여 구체적인 설계와 제조를 진행합니다. 제작 인프라 측면에서는 적절한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여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는 제조 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파장비 설계 프로세스. 이어서 파장비의 설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 단계에서는 파장비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괄적으로 파악합니다. 이후에는 설계 컨셉트를 수립하여 어떻게 제품을 구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는 후보 기술을 선정하고 구상 설계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2D 및 3D 레이아웃을 작성하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시스템 설계와 팀 설계를 거쳐 파일럿 조립 라인을 구축하여 실제 생산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파장비의 제작과 설계 과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FA 장비 제작 기술은 다양한 공정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제작 기술. FA 장비는 복잡한 기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계 제작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CAD/CA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자인된 설계를 바탕으로 부품을 가공하고 CNC 기계를 사용하여 정밀한 가공을 수행하는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기 및 전자 기술. FA 장비는 전기적 및 전자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전기 및 전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로 설계 및 배선 작업, 제어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래밍,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통합 등을 포함합니다. 자동화 및 로봇 기술. FA 장비는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로봇 공학 및 자동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조립, 검사, 포장 등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센서 및 비전 시스템 기술. FA 장비는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 및 비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센서 기술 및 비전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재 및 가공 기술. FA 장비의 부품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소재 선택 및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속 가공, 플라스틱 가공, 3D 프린팅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통합되어 FA 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비 제조 프로세스에 필요한 설계 인프라. 가공 기술. 장비 제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공 기술은 판금 가공과 방전 가공입니다. 판금 가공은 금속 시트를 절단, 굽히기 등으로 형태를 만들고 방전 가공은 전기 방전을 이용하여 금속을 절삭하는 공정입니다. 금형 기술. 프레스, 판금과 플라스틱, 사출, 은 각각 금속 및 플라스틱 소재를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금형 제작 기술을 말합니다. 프레스는 금속 시트를 압출하여 형태를 만들고 플라스틱은 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을 주형에 주입하여 형태를 만듭니다. 소성 가공. 소성, 열 처리, 성형은 재료의 물성을 개선하거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가공 기술을 말합니다. 소성은 금속을 녹여 형태를 만들고 열 처리는 재료의 경도나 강도를 변경하는 공정이며 성형은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재료를 형태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제어 기술. PC 제어와 PLC 제어는 장비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PC 제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기술이며, PLC 제어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조립 기술. 장비 조립과 라인 세트업은 완제품을 조립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장비 조립은 각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며, 라인 세트업은 생산 공정을 순서대로 배치하여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계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들은 장비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품 제작 착수 이전, DB 단계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모델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설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됩니다. 장비 컨셉트 QCD, 퀄러티, 코스트, 딜리버리, 확인. 먼저, 제품의 개념과 관련된 품질, 비용, 납기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컨셉트 QCD를 확인합니다. 이는 제품이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을 충족하며 동시에 비용과 납기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 라인 컨셉트 검증. 다음으로는 생산 라인의 개념을 검토하고 검증합니다. 생산 라인의 구성과 배치를 검토하여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기본 구상 설계. 이어서 제품의 기본적인 구상 설계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합니다. 시뮬레이션. 설계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제품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모의 실험하여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완료 및 도면 완료. 마지막으로 설계된 제품의 레이아웃을 완료하고 도면을 작성합니다. 레이아웃 완료와 도면 완료를 통해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제조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 품질을 확보하고 부품 제작 착수 이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목표 설정 및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비 컨셉트 QCD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QCD는 품질, 퀄러티, 비용, 코스트, 납기, 딜리버리를 나타냅니다. 제품이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과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라인을 검증합니다. 생산 라인의 구성과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와 검증을 통해 우리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성능을 달성 가능한 후보 기술 선정. 기술 평가 및 선정. 우리는 목표로 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평가하고 선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신뢰성, 성능,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후보 기술을 선정합니다. 벤치마킹 수행. 선정된 후보 기술을 벤치마킹을 통해 검증합니다. 벤치마킹은 우리의 기술이 현재 산업 표준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확인합니다. 캐털로그 사양 비교. 다음으로 우리의 후보 기술과 경쟁사의 제품 사양을 비교합니다. 캐털로그를 통해 각 제품의 성능, 기능, 가격 등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우리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술 상세 비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술과 경쟁사의 기술을 상세히 비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장단점, 적용 가능성,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선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포인트 달성을 위한 기본 설계의 구상 실현. 기본 설계의 구상. 먼저, 세일즈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구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주요 특징 및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를 결정합니다. 와트 팀의 요구사항에 대한 두 차원 레이아웃 케이스 스터디. 두 차원 레이아웃 케이스 스터디. 와트 팀의 요구사항에 맞춰 두 차원 레이아웃을 작성하여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의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도출합니다. 키맨을 선정하고 키맨에 의한 스터디. 키맨 선정.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핵심적인 인력인 키맨을 선정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키맨에 의한 스터디. 선정된 키맨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일즈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구상하고 와트 팀의 요구사항에 맞춰 레이아웃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하며 키맨을 선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활용하여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FA 장비 기본 구상 설계. 다음은 FA 장비의 기본 구상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 장비는 FA 팩터리 오토메이션 이퀴프먼트의 약어로 공장 자동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장비는 생산 과정에서 자동화와 제어를 담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D 레이아웃. 먼저 FA 장비의 설계를 위해 2D 레이아웃을 작성합니다. 2D 레이아웃은 장비 및 공정의 배치와 구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면입니다. 이를 통해 각 장비와 공정의 위치 및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레이아웃은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 장비의 배치, 이동 경로, 공간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2D 레이아웃은 설계 변경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설계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FA 장비의 기본 구상 설계와 2D 레이아웃을 통해 우리는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FA 장비 기본 구상 설계. 다음은 FA 장비의 기본 구상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 장비는 팩터리 오토메이션 이퀴프먼트의 약어로 공장 자동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장비는 생산 과정에서 자동화와 제어를 담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D 레이아웃. 3D 레이아웃은 설계된 장비 및 공정의 배치와 구성을 3차원으로 시각화한 도면입니다. 3D 레이아웃을 통해 우리는 설계된 장비와 공정의 현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은 설계된 장비들의 실제 크기와 형태를 반영하여 제작됩니다. 이를 통해 각 장비들의 위치, 이동 경로, 공간 활용 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레이아웃은 설계 변경 사항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공간 이용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FA 장비의 기본 구상 설계와 3D 레이아웃을 통해 우리는 생산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A 장비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 장비는 팩터리 오토메이션 이퀴프먼트의 약어로 공장 자동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장비는 생산 과정에서 자동화와 제어를 담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설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여 문제점을 검증. 설계된 장비나 공정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여 장비의 동작과 공정의 흐름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구. 기구 측면에서는 2D 해석과 3D 해석을 통해 설계된 레이아웃과 시스템의 구동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나 시스템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회로 측면에서는 컨스트레인트 기반 설계와 C/파이 시뮬레이션, 애널로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의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합니다. 변경 조건과 마우진을 검증하여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FA 장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설계된 장비와 공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 과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개. FA 팩터리 오토메이션 장비 시뮬레이션은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검증하고 다양한 기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1. 시퀀셜 펑션 차트 SFC/그래프 시트 시뮬레이션. SFC 시뮬레이션은 공정의 단계별 동작을 시각적으로 모델링하여 시스템 동작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래머벨 라직 컨트롤러 PLC 시뮬레이션. PLC 시뮬레이션은 제어 시스템의 동작을 가상 환경에서 시험하고 디버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 블록 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 블록 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 전기 기술 시뮬레이션. 전기 기술 시뮬레이션은 전기 회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여 전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5. 디지털 전자 시뮬레이션. 디지털 전자 시뮬레이션은 디지털 회로의 동작을 모델링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6. 유압 시뮬레이션. 유압 시뮬레이션은 유체의 흐름과 압력을 시뮬레이션하여 유압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7. 전기-전자 시뮬레이션. 전기-전자 시뮬레이션은 전기와 전자 기술을 함께 모델링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8. 단선 전기 기술 시뮬레이션. 단선 전기 기술 시뮬레이션은 단선 전기 회로의 동작을 모델링하여 전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9. 공압 시뮬레이션. 공압 시뮬레이션은 압축 공기의 흐름과 압력을 모델링하여 공압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계 데이터를 3D 시뮬레이션 동작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현실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모델링. 먼저, 설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FA 장비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설계된 기능과 작동 방식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동작 시뮬레이션. 3D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는 각 구성 요소의 작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문제 발견 및 해결. 시뮬레이션 동작 중에 발견된 문제들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나 성능 문제를 식별하고 설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변경 및 재시뮬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수정하고 수정된 설계를 다시 3D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수정 사항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5. 결과 평가 및 보고. 최종적으로 3D 시뮬레이션 동작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의 해결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 데이터를 3D 시뮬레이션 동작으로 문제점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시스템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스템 설계 목표 전개. FA 장비 시스템 설계의 목표는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설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술 구현 계획을 정립하였습니다. 시스템 설계 항목별 목표. 시스템 설계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각 유닛에 대한 기술 구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유닛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니트별 기술 구현 계획, 유니트 테프. 각 유닛별 기술 구현 계획, 유니트 테프은 해당 유닛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작업을 상세히 기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유닛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팸 구성. 또한 우리는 시스템 설계의 핵심인 팸, 프로덕션 에세트 매니지먼트 을 구성했습니다. 팸은 생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유니트별 목표치 미달 항목 기술 구현 계획 통합 SIS 테프. 만약 특정 유닛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기술 구현 계획을 조정하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FA 장비팀 설계. FA 장비팀 설계는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여 책상 품질 디지털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상 품질 디지털 디자인 임프루브먼트. 책상 품질 디지털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3D CAD와 시스템 항목별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품질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전문가 지식 적용. 각 항목별 전문가 지식을 통해 우리는 설계의 각 부분에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검증 툴 및 문제점 관리 툴 도입. 또한 우리는 검증 툴과 문제점 관리 툴을 도입하여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팀 설계룸 및 설계 가이드 구축. 팀 설계룸과 설계 가이드를 구축하여 팀원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책상 품질 디지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최고 수준의 FA 장비를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FA 장비 팀 설계. FA 장비 팀 설계의 설계 근거는 설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키 퍼레머터 앤드 퍼레머터 리스트.
메인 기능. 주요 기능을 위한 키 퍼레머터 및 퍼레머터 리스트는 우리의 설계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각각의 기능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품질 확립 리스트, 프레임, 구동, 회로, 제어 등 전 유니트. 전체 유닛에 걸쳐 품질을 확립하기 위해 프레임, 구동, 회로, 제어 등 각 요소에 대한 품질 확보 목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분에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할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설계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FA 장비 팀은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팀원들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FA 장비 팀 설계 검증 툴. FA 장비 팀 설계를 위한 검증 툴은 초기 단계부터 3D CAD 데이터를 검증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적의 설계를 위해 검증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스 프로덕트, 뷰어, 목업, 활용. 비스 프로덕트는 뷰어와 목업을 통해 간섭, 측정, 형상 분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BPS, 버추얼 프로덕트 시뮬레이션, 활용. BPS는 조립성, 안정성, 조작성, 설치성, 서비스성, 그리고 하네스 전장 설계 등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실제 작동 전의 다양한 측면에서 설계를 검증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검증 툴을 통해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시스템 설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FA 장비 팀은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FA 장비 문제 관리 툴. FA 장비의 문제 관리를 위한 툴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일원화 관리 툴. 문제점 일원화 관리 툴은 다양한 문제점을 통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팀 전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 문제점 관리 확대.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관리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DB 수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변경하여 PIA 수준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모델링 설계를 통한 실패 사례 문제점 사전 검증. 자동화 모델링 설계를 통해 실패 사례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FA 장비의 문제 관리를 위해 최신의 도구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FA 장비 전체 설계룸. FA 장비의 전체 설계룸은 팀이 쉽게 협업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교환하며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계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팀 설계룸의 목적. 팀 설계룸의 목적은 쉬운 설계 협업과 실시간 의사 교환을 통해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설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룸의 구성 요소. 이 룸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D CAD 설계 공간. 설계 작업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팀원들이 협업하여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룸. 다른 제품이나 기술과의 비교를 위한 공간으로 우리의 제품을 업계 표준과 비교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리뷰 회의실. 팀 회의 및 설계 검토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팀원들이 모여서 설계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FA 장비의 전체 설계룸과 팀 설계룸은 팀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팀의 성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FA 장비 설계 가이드. FA 장비 설계 가이드는 팀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가이드는 도면 운영 규칙부터 재료 표준, 설계 표준, 제도법, 그리고 템플릿 도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면 운영 규칙 관리 방안. 도면 운영 규칙은 제품 도면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도면 작성 및 변경 프로세스, 도면 버전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료 표준 및 설계 표준. 재료 표준과 설계 표준은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및 설계에 관한 표준을 정의합니다. 이는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법 및 템플릿 도면.
제도법과 템플릿 도면은 관련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템플릿 도면은 일관된 형식으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결론: FA 장비 설계 가이드는 팀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FA 장비 파일럿 라인. FA 장비 파일럿 라인은 실제 생산 라인에 이전하기 전에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 품질 확인을 위한 세트, DB 샘플을 제작하고 부품, LC, 세트의 측정 및 조립 등을 통해 도면 품질을 검증합니다. CS팀 추진. 이 작업은 CS팀가 주도하여 추진됩니다. CS팀은 품질을 확보하고 DB 샘플을 제작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DB 일정 적용 목표. DB 일정을 적용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일럿 라인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라인 이동. 파일럿 라인으로의 이동은 최종 생산 라인에 앞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 정부가 채택하는 방향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신재생 그린 뉴딜의 시대 변화. 그 다음으로는 신재생 그린 뉴딜의 시대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환경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 성장과 지식 산업을 촉진하며 스마트 팩토리와 데이터댐, 스마트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그 다음 주제는 혁신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은 산업과 경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 이어서 뉴딜 정책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뉴딜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구조 개편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친환경 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 지식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산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되는 분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댐. 데이터댐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가치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경제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 자동차.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자동차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스마트 자동차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산업정책 방향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및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 방향 또한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산업정책 방향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그린 뉴딜의 시대 변화. 이어서 신재생 그린 뉴딜의 시대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그린 뉴딜은 환경 보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맞춰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함께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 내 대혁신. 이어서 혁신 성장의 내 대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 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내 대혁신인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대 선도사업. 이어서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8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지능화학,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이는 첨단 제조 산업, 스마트 시티,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우리의 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8대 선도 사업. 정부의 8대 선도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선도 사업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들로서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여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선도 사업은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기술과 농업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번째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너지 산업이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선도 사업은 드론입니다. 드론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의 산업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화,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디지털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데이터 활용, 데이터는 뉴딜 시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업의 혁신과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이어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와 생태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린 뉴딜은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 또한 그린 뉴딜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성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입니다. 디지털 중심지. 우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DNA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주도. 또한 우리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NWT0를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 전환. 한편, 우리는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의 녹색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사람 환경 성장 조화. 우리의 목표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또한 우리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하고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정책은 데이터댐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활용하여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능형 정부. 두 번째 정책은 지능형 정부입니다. 이 정책은 오그레마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DB를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사이버. 세 번째 정책은 K사이버입니다.
이 정책은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 뉴딜. 전기차/수소차 보급 정책. 그린 뉴딜의 첫 번째 정책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113만 대, 수소차 누적 20만 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 두 번째 정책은 전기차와 수소차용 충전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후 차량 전환 및 폐차 지원 정책. 세 번째 정책은 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댐 프로젝트는 공공 데이터를 14.2만 개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1300종 추가 구축하여 데이터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g AI 지능형 정보와 DB 디지털화. 5g마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DB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g 업무망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39개 중앙부처에서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도서관 DB, 교육 콘텐츠, 박물관 및 미술관 실감 콘텐츠를 통합하여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 서비스 제품 설치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보안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자율차 등 융합 분야의 보안 모델을 산업 현장에 배포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투자 계획과 일자리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년까지 총 사업비는 100.9조 원으로 이를 통해 11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우리는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현대 제조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생산 라인, 센서 및 IoT 기술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는 현대 제조 산업의 핵심이며 미래에 걸쳐서도 제조 시스템을 변화시킬 중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스마트 공장 로드맵은 세 가지 주요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플랫폼 계층, 그리고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생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계층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기기 간의 통합을 담당합니다. 이 계층은 데이터 관리, 통합 및 보안을 담당하여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계층은 생산 장비 및 센서와 같은 실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합니다. 이 계층은 생산 데이터의 수집 및 전송을 담당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계층은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댐은 현대 사회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토그래퍼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상생활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토그래퍼와 같은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자동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기 및 수소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제어 자동차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및 수소 자동차는 환경 친화적인 대안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동력을 얻는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사용하여 운전을 합니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모터를 작동시키는데 운전 중에는 물과 열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영구적으로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등 환경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제어 자동차 기술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주행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합니다. 스마트 제어 자동차는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첨단의 자동차 제어 기술은 현대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더 나은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첨단의 자동차 제어 기술은 운전 중인 차량의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여 주행 경로를 결정합니다. 또한 자동차 내부 시스템과 외부 인프라와의 연결을 통해 스마트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이며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첨단 자동차 제어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핵심 기술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장비에서는 다양한 공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이퍼니스 EDS 테스트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베이킹을 진행하고 이온 안정화를 통해 수율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EDS 칠러 EDS 테스트 공정은 프로브 스테이션 척의 온도를 제어하여 웨이퍼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가압 큐어 DAF 공정은 다이 어태치가 완료된 패키지 자재를 가압 및 큐어하여 보이드를 제거하고 DAF 경화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MBT 테스터 패키지 테스트 공정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패키지 후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버 패키지 테스트 공정은 특정 조건에서 부품의 내후성과 신뢰성을 모의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는 또한 다양한 공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오토클레이브 마줄 라미네이션 공정은 패널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TCU 포토 공정은 노광 설비 투입 전 기판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합니다. 세 번째로 비디오 입원 공정은 C/F 기판을 일정한 온도와 진공을 가하여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로 FPD 퍼니스 LTPS 공정은 유기막의 경화 및 소자 특성 개선을 위해 고온 및 대면적 글라스의 균일한 열 처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열풍 어번 마줄 악사이티 FTCF 셀 공정은 디바이스의 특성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호막의 열처리 공정을 수행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에는 다양한 주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며 증착 및 식각 장비 분야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에서 광학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차세대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개발하여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이원스는 반도체 공정 부품 정밀 가공 및 세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의 협력을 통해 부품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익 QNC는 쿼츠웨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SK시솔믹스는 반도체 공정 부품 전문 업체로 다양한 소재에 대해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탄화규소 제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TCK는 인조 흑연 및 탄소 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흑연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코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의 세정 및 코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메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물류 자동화 장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SFA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 자동화 장비뿐만 아니라 솔러 장비와 퓨셀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레이저 응용 기술, 열 처리 기술, 모듈 기술, 그리고 플라스마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장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는 CCS, S, 메모리 마줄, 반도체 배관 설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제 엘렉트릭은 디퓨전 퍼니스, LPCVD 등 전공정 장비를 제공합니다. 신성 ENG는 반도체 클린룸 및 오토메이션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STI는 C, CS, S, 그리고 세정/식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KC텍은 워크스테이션, 가스 캐비넷, 그리고 드라이 펌프를 제공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리고 조명 장비 분야에서 활동하며 탑 엔지니어링은 디스펜서, 중앙 야객 공급 장치, 그리고 세정기를 제공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우커와 레이저 응용 기기를 제공하고 프로텍은 디스펜서, 트레이 피더, 그리고 히트 슬러그를 제공합니다. 유니셈은 게스 스크러버, 워트 앤드 클린 시스템, 그리고 칠러를 제공하고 PSK는 반도체 장비와 장비 S/P를 제공합니다. FST는 펠리클과 필러를 제공하며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환경 및 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합니다. 로체 시스템은 LCD 커세트 스테이션, 오토 커세트 스테이션, 그리고 로바츠를 제공하며 트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검사기기 개발 및 머신 비전 시스템 개발을 수행합니다. 예스티는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반도체 부품 제조와 무역을 영위하며 테크윙은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와 반도체, FA 설비 개발 및 제조를 진행합니다. 성우테크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와 리드 프레임, 재료를 제공하며 펜텍은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와 반도체, FA 설비 개발 및 제조를 수행합니다.